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뭐 이걸로 많이 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제가 만약에 새마을금고에 돈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는 무조건 뺄 겁니다. 왜냐하면요, 새마을금고 이번에 양아치짓 하다가 걸렸어요. 네. 자, 오늘은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앙일보 기사와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요, 6개월 만에 3.59%에서 6.4%로 2.81%포인트나 증가를 합니다. 최근 신협이나 농협 등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연체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도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연체율이 급등하면요, 기본적으로 자금 회수를 하든지 대출을 해줬던 사람들에게 담보를 가지고 와서 매각을 하든지 해서 본인들의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새마을금고에서 채무조정 방안을 만듭니다. 이사장이 승인을 해주면요, 연체이자 100%도 감면해 주고요, 대출도 감면해 주고요, 연체 우려가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유예시켜 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어 라고 하지만요, 실제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들이나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덕적 해이를 촉발시키는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 원금과 이자를요 감면해 주고 유예를 시켜 주잖아요. 연체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내가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그냥 합법적으로 너 돈 갚지 마, 너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해주면서 이 사람은 저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연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대외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야, 우리 금고는 튼튼합니다, 연체율 낮아졌잖아요, 보셨죠? 우리 쪽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데, 내실은요,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게 부실해지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꼼수라는 거예요. 이건요, 고객들을 상대로 그냥 눈속임 하는 거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그 777 계좌인가? 베어링 은행을 파산시켰던 그런 트레이더가 있었잖아요. 계속 부실은 계속 쌓아놓고 자기가 돈 벌었는 것만 막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그 1달러인가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올랐어요. 금융기관이나 조합들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5%를 받아서 여기 대출을 이자를 7%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예대 차익으로 한 2%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요 5%로 이자를 받고요 7%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해줬는데 자금 회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계속적으로 부실이 쌓이는 겁니다. 하지만은 산술적이거나 경제적 대처대조표에는 안 잡히겠죠.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기관 기준 0.3%고요 비금융기관 기준 1.71%로 봤을 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우리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무조건 뺀다는 거고, 자, 그리고 실제 새마을금고에서요 2달 동안에 7조 원의 자금이 빠집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내가 굳이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불과 우리 한 2달 전에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 싸웠었는데, 이거 뱅크런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 동양증권 출신이잖아요. 뱅크런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고객들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이 상품은 정말 안전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건 머리로는 알지만요, 심리적으로 하루 종일 언론에서 막 동양증권 문제 있다, 뭐 이게 터진다, 이게 문제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안전한데도 일단 다 팔아달래요.
저도 그때 새벽에 연락 많이 받았어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된다 안 된다 의미 없어요. 거기에 돈을 넣어 놓으셨던 분들은요, 밤에 잠 못 잡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왜 일어나겠어요? 우리 예금자 보호된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심리적인 문제예요. 공포심이 이제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우죽순 가버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심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저 한 가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올 초부터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신호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이자가 높으니까 이거 만기까지 다 채우면은 이자가 뭐 5%다 받는데 중도에 이거 상품을 깨면은 이자 얼마 못 받는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상품을 탈퇴는 안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부 보고 책임져라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런 공적 자금도 전부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그 자금으로 본인들의 손실 나는 것을 메워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내 돈 아끼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 정부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터지면 다행인데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의 행태가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연체율이 급등하니까 자금 회수가 아니라 이런 돈을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럼 대출 내놓고 이제 돈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와서 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다시 넣게 되고 연체율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새마을금고는 우량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채는 어느 한편에서 계속 쌓이고 있겠죠. 각종 데이터가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건설대출인 PF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걸 해서 개인들 보고 아파트를 사라고 좀 부추기고 있고요. 실제도 많이 샀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지방 아파트는 문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건설사들 계속적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돈을 못 갚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미국채 3년물 금리가요, 연금리로 한 5.43% 정도 지급해요.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은 새마을금고보다 훨씬 더 크고 우량한 국가죠.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보다 미국채 투자하시는 것도 훨씬 더 안전하고 높은 금리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불안감을 높이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팩트예요. 객관적인 지표하고 언론의 기사, 정책을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요. 새마을금고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야 돼? 저한테 물으실 거 없으세요. 저는 조언자이지 결정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웬만큼 다 드리는 거고, 본인이 공부하시고 잘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